반갑습니다. 저희가 벌써 2022년 11월 24일에 우리가 그 개소식을 했거든요. 개소식을 할 때 인문학연구소로 출발을 했지만 김은하 선생님과 공동으로 이제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오이코스 인문연구소 아카데미로 확장을 하고 오이코스 인문연구소 아카데미 안에 오이코스 랩 출판사와 오이코스 인문연구소를 두 개를 병행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은하 선생님께서 우리 오이코스 인문연구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책으로 읽는다든지 또는 어떤 그 외에 다양하게 대외적으로 확장시키는 역할들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이코스 연구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네, 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은하 선생님의 인사말로 1주년 행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주년을 맞아서 이제 콜로퀴움도 하고 또 1주년 기념 송년 파티도 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렇게 오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무척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콜로퀴움 하면 오프보다 이 줌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오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원에서 이덕규 변호사님께서도 와주시고, 부산에서 박기현 선생님이나 박민수 선생님도 와주시고, 그렇게 또 이게 대학원생들도 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주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1주년 맞아가지고 이제 좋은 선생님도 많이 또 들어오시고 회원들도 많이 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1년간은 우리가 좀 내실을 다지는데 치중했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잡지가 이제 창간호처럼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글을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특집 기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오이코스 랩 출판사와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책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참가해서 우리 내부 역량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기타 내년에는 상반기는 학술 대회도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공저 계획도 지금 지금 2군이 지금 공저 작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저는 다른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책을 내고 싶다, 특정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런 쪽으로 또 다시 한번 공저를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주신 덕분에 우리 오이코스가 지금 1년을 맞아 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기현 선생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는 남들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좀 체력도 좀 딸리고 이제 그래도 할 수 있는 열심히 해오긴 해왔고, 그래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고 이제 송년 파티도 하고 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진홍준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콜로퀴움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늘 하던 대로 1시간 정도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10분간 쉬었다가 토론을 하고 우리가 송년 파티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멀리서 오실 선생님들 늦게까지 붙들고 싶은데 혹시 그건 너무 무리겠죠. 말은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늦게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창립 1주년, 2주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또 이걸 기회로 해서 얼굴도 보자는 의미도 있고, 또 얼굴 보면서 또 서로 못나는, 춤에서 못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 방향들, 제가 김은하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손맞춰 발맞춰 나간다고 하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오이코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생태라는 것은 더불어서 같이 연대하며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고 놀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동준 선생님은 지금 현재는 부산에 대전으로 예, 대전은 가셨죠? 예, 대전에 네, 있습니다. 대전에 가 계시고 그 인문학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상당한 인문학적인 교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엄청나게 좀 새로운 느낌으로 들릴 것 같아요. 지동 선생님 혹시 또 제가 소개하지 못한 부분 네, 있으면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코스 연구소에서 정의원으로 있는 진홍준입니다. 이렇게 23년도 12월에 제가 마지막을 콜로키움에 발제자로 참석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이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12권의 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11권의 책들은 대부분 이제 이론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올코스 연구소에서 지향하고 있는 생태, 여성, 그리고 현재 변화하고 있는 AI나 그 대부분의 방향성에 맞게 흐름에 맞는 책들이었다고 하면 제가 이제 연말 12월에는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좀 말랑말랑하게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보다는 실생활에 이제 제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이런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질문들 중심으로 조금 콜로키움을 구성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1부에서 요약을 하고 어떤 형식의 책이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제가 가지고 온 질문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철학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끄시고 이거 음소거 푸시고 하시면 돼요. 네. 마이크를 끄라고. 음소거를 푸시면 잠깐만요. 네. 화면 공유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고 음소거를 할까요? 음소거 하지 말고 예. 음소거 하지 않으세요. 쌤 것만. 예, 되겠습니다. 예. 잘 잘 들리십니까? 예. 근데 지금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온라인에 지금 한 3분 있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오프라인에 제일 많이 모인 자리에 제가 발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만큼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해온 책은 아마존 최후의 부족입니다. 그 저자는 몬텔 릴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랑 비슷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한 신문 기자, 저널리스트가 한 편의 에세이를 썼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많이 쓰는 문체의 형태들은 르포르타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어보았던 르포르타주 중에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착취도시 서울입니다. 그 착취도시 서울은 부동산에 얽힌 한국일보 기자가 얽힌 그 착취도시 어떻게 부동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그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부동산 계급에서 제일 쪽에 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신문 기자들이 쓰는 책의 형태들이 르포르타주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인디안 최후의 부족, 구덩이 속의 인디안입니다. 구덩이 인디안에 대한 최후의 구덩이 인디안을 쭉 시간 연대선으로 쭉 열거하면서 고발한 어찌 보면 고발성이 있는 시사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몬텔릴은요, 그가 고립된 인디안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브라질에서 이제 특파원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책 속에 있는 세르파니스타라고 있습니다. 세르파니스타가 뭐냐면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안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을 세르파니스타라고 하는데요. 그 세르파니스타의 전설적인 시드니 포스웰로와 그리고 그의 아들 올란도 포스웰로를 만났을 때
구더기 속 인디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더기 속 인디안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직접 저자가 추적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 혼도니아 이 그 아마존의 공간은요, 혼도니아입니다. 혼도니아의 숲과 그리고 마을을 방문해서 직접 인터뷰와 그리고 그 발자취를, 구덩이 속 인디안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쓴 흔적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좀 사실주의, 사실에 기반한 책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르포르타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이게 이 책을 어떻게 하면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저자의 문장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장에 딱 제가 내어놨는데요. 단 한 명의 개인이라도 그가 그의 문화와 부족의 유일한 생존자이고 그의 간습과 전통이 여타의 민족 집단과 다르다면 하나의 부족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문화를 만듭니다. 서로가 만나게 되면요.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구더기 속 인디안도 채우려 남은 이전의 부족이었습니다. 인디안의 한 부족이었고요. 그 인디안의 한 부족이 점점 이제 현대 세계의 이제 사람들, 목축업자와 벌목업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혼도니아에 있는 저기 세르파니스타와 이를 교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열대우림의 한 부족에서 어찌 보면 세계인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나아가면서 어찌 보면 그 목축업자가 벌목업자들이 개발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디안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인디언의 부족수는 줄게 되는 거죠. 인디언의 부족수가 줄게 되면서 마지막 최후로 남은 이 구더기 속에 인디안이 이 남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구더기 인디안 부족들의 문화를 최후로 가지고 있던 인디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을 이제 우리 몬텔일이 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누구나 문화를 사람이 만나서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 문화가 끝까지 남아있다고 하면 그 한 부족으로 단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의 생존과 그리고 그 문화를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책 속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속의 인디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왜 구더기 속에 구덩이의 남자라고 붙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옮길 때 이 인디언은요. 집을 옮길 때 살던 집의 용도를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떠났기 때문에 구덩이의 남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Intelligence Man of the Hole. 그러니까 구더기 속의 인디안은 이 인디안은 다른 부족과 달리 집안을 이동을 많이 합니다. 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냐면 쫓고 있거든요. 목축업자, 벌목업자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디안에 살고 있는데 침입을 해서 그 인디안을 부족을 말살하거나 아니면 쫓아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더기성의 인디안은 어찌 보면 유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 집을 떠날 때 항상 알 수 없는 책을 보시면 그 그림에도 사진에도 나타나는데 구덩이가 파져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기거를 했거나 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덩이의 인디안으로 명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인디안은 1970년대 이후 수년간 그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남성의 가족과 다른 부족민들이 숨졌고요. 제가 서두로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제 그 인디안 부족들이 생존해 오고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부족의 한 사람이었던 거죠. 최후의 부족이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인디안은 조금 특이한 게 뭐 책 속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벌거벗은 채 세상을 등지고 사는 남자가 있다. 30대로 보이는 이 남자는 직모에 피는 검고 작은 눈으로 눈초리가 약간 치켜 올라갔다. 그리고 짧은 검은색 구렛나루가 콧수염을 불렀다. 이게 좀 특이한데요. 다른 인디안 부족과 대부분의 인디안은 콧수염을 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콧수염하고 구렛나루를 기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거도기 인디안은 콧수염과 구렛나루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 책 속에 사진에
저 빈센트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속에 인디안의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털이 콧수염이 길러져 있고요. 근데 그 다른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 보호하는 푸나이에서 보호단체죠. 원주민 보호단체 푸나이에서는 이 인디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다른 인디안과 코스튬이 길러서 다르다고 다른 점을 인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개발을 찬양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푸나이에서 빈센트하고 알테르가 이 인디안을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디안 부족민 거주지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왜 데리고 왔다고 하냐면요. 개방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코스튬이 대부분이 인디안은 없거든요. 인디안들은 코스튬이 없는데 이거는 특이하다. 그래서 이 인디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다고 개발업자들은 푸나이에서 데리고 온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실을 알리게 된 거죠. 대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푸나이와 그리고 그 개발하는 업자들하고 같이 이제 법원에서도 서로 얘기하게 되고요. 근데 결국은 구더기 인디안이 사실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사시는 걸로 존재했던 부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일었었다. 초창기에. 그래서 2007년 1월에 법적 다툼 끝에 2007년 1월에 구동이 인디안이 살고 있는 토착민 보호구역을 공식화했습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그래서 80제곱미터에 달하는 타나루 토착민 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보시면 콘도니아의 주의 남쪽에 있습니다. 타나루 보호구역이라고 타나루 토착민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80제곱미터를 개발을 할 수 없다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그래서 이 구덩이 인디안은 죽을 때까지 이 타나루 보호구역에서 살았고요. 2022년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변사체로 발견이 됐고요. 아마 죽은 시점은 한 2, 3개월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너로 보호구역에서 스스로 자립해가면서 오랫동안 2007년에 지정이 되었으니까요. 2007년부터 22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타너로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구더기 인디언이 살고 있는 혼도니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혼도니아주인데요. 혼도니아주는 어떻게 주 이름이 명칭이 있게 됐냐면 전설적인 푸나이에 있는 그 원주민 보호 단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세르파니스타라고 합니다. 그 세르파니스타 중에 칸딘도 혼돈이라는 전설적인 세르파니스타가 있었습니다. 그 칸딘도 혼돈에서 이제 이름을 따서 혼도니아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칸딘도 혼돈은 브라질에서 인디언 보호국 푸나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포레 지구대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디언 보호국을 최초로 설립한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세르파니스타고요. 그래서 그를 기리고 그리고 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부 지자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많은 원주민 보호단체에서 갖고 있는 노력 끝에 혼도니아 주로 이제 좀 명칭을 붙이게 됐고요. 주로 초창기 인구가 적은 산림지대입니다. 산림지대, 아마존 지역이다 보니까요. 이 지역은 페루와 볼리비아하고도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혼도니아주는. 그래서 볼리비아나 페루의 개발업자, 정부와도 굉장히 마찰이 일어나는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개발에 따른. 그러니까 전쟁은 아니고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원주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푸나이에서 활동하는 부분하고 볼리비아와 페루하고 굉장히 분쟁이 많은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은 페루하고 볼리비아 접경이 있는 데는 석유 탐사와 벌채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부족들의 생명들이 굉장히 인디언의 생활들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책에서 나온데요. 서바이벌 인터내셔널 보도자료에 아마존의 잃어버린 부족으로 해서 이제 항공 사진을 찍은 이제 접경 지역입니다. 외부인들과 접촉하지 않는 뭐 부족이라는 개념을 전에 한 번도 목격되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부족과 혼동해서 다룬 경우 많았는데요. 특히 영국 옵저버지가 그것은 잃어버린 부족의 비밀이 아니었다는 기사로 이렇게 기사를 올립니다. 옵저버에서. 그래서 이 4장의 사진이 좀 의미가 있고요. 이 4장의 사진이 또 조작된 것이라고 또 한 달 뒤에 옵서버가 지명상으로 또 옵서버가 아닌 메일 렐리사는 뭐라는 그 분이 있는데 뭐 인터뷰를 그러니까 마르셀로입니다. 마르셀로가 인터뷰하는 거에 따라 의도적으로 이거는 데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의도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지지하는 쪽에서 기사를 또 냈었고요. 결국은 실제 있는 부족으로 판명이 되고 옵저버지는 사과를 하게 됐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조작된 날조된 사진으로 워낙 지면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 여론이 들끓고 난 이후에 사과를 해서 그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잘못된 사진이라고 여론전을 펼치지 못한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좀 영상으로 한번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있던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족하나요? 도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히 스푸드라이, 모던 재팬의 청년가, 기대 그인선.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15년 전 유튜브에서 나온 건데요. 네, 호주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하늘에서는 물론 지상에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까지 뭘 망설이고 있나요? 진짜 우주를 만날 시간 today. 네, First contact with the outside 이게 world. 사진입니다. These 이게 pictures show an unnamed tribe believed to 책 be 속에서는 completely 사진이 untouched 나오지 by modern 않았지만 civilization. 그 영상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기사 인용된 기사입니다. The protection of lost tribes. Funai says the warriors appear strong and healthy and seem to be aiming their bows and arrows at the helicopter. It's Funai's policy not to contact tribes like this, an approach 사진이 supported by other groups geared toward protecting indigenous tribes. I think we would see more people trying to focus attention on them, perhaps maybe a few people trying to get in and reach them and get their story, and I certainly hope that doesn't happen. I hope this group is left alone until the governments and the civil society have figured out the best way to deal with the situation. 이렇게 이제 적경 지역의 분쟁 개발 때문에 이렇게 벌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here's an estimated 100 uncontacted tribes around the world, most of them in the vast Amazon rainforest. Survival International says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개발로 인해서. from their homes and into conflict with other uncontacted tribes. The group warns their territory needs to be protected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or these unique and independent people could face extinction. Al Jazeera. 보시다시피 아까 기사에서도 행복한 표정 그리고 잘 지내고 있는 표정들을 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런 개발로 인해서 점점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 역할을 못하고 점점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 기사나 그 책을 보면서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혼돈이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초에 브라질 정부는 혼돈이아로 이주할 것을 적극 긍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토지개혁연구소는 250에이커씩 구획 찍은 땅을 최저 가격으로 경매를 했고요. 당시 브라질 대통령 에밀리오 가스타주 메디시는 아마조니아 전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 토목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속도로 놓으면서요. 그래서 정글을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을 시키겠다. 그래서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면서 국민을 유혹했습니다. 그 당시에 1970년대 정부의 슬로건이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땅, 이 혼도니아주, 아마조니아에 있는 혼도니아주에 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지금 내가 가진 곳 없지만 이곳에 이주해서 여러분들이 땅을 개간하고 산업을 일구게 된다면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 붐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포레밸리를 관통하는 도로도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상파울루나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포르투벨로까지 6주일에 한 달 이상이 걸렸던 그 힘겨운 여정들이 책 속에서도요. 많이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 어떻게 혼도니아주로 이주하게 대한 여정들에 대해서 버스를 타고 뗏목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여정들이 서술되어 있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나 이게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걸어가든가 아니면 서울까지 가는데 여러 방안이 있었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도로가 펼쳐짐에 따라 아마조니아의 이 지역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연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 부흥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되죠. 그러니까 밀림이 이제 땅을 개간해서 이제 농업 중심의 산업단지, 농업 중심의 부흥 도시로 이제 조금씩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82년에 혼도니아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산업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요. 인구가 유입되면 그만큼 자연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개척민들이 땅을 일구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점점점 아마조의 녹색 밀림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미국이나 서양, 유럽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죠. 아마존을 보호해야 된다. 아마존을 지구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열대야를 막아주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아주는 우리 아마존 밀림을 보호해야 된다고 서방 여러 국가들, 선진국에서는 얘기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도 서부 개척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왜 너희 나라는 그렇게 해놓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우리나라 브라질은 간섭하냐. 예전에 기후 부통령이었던 엘고도 그 기후 연대에 많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고도 브라질은 많은 경고와 메시지를 쏟아냈지만 브라질에 얼마 전에는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하더라고요. 브라질의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처럼 스트롱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 대통령이. 그래서 강한 브라질의 경제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벌목과 그리고 이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서방 국가들한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자국의 우리나라에 있는 일은 우리나라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었던 거죠. 트럼프도 기구 탈퇴했지 않습니까? 자국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한 거죠. 산업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체 아마존의 3%만이 농업에 적합한 토양인데 비해 혼도니아는 10% 정도가 농업이 가능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마이클 윌리엄스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넘어가서 소농들은 작물을 재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성공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기반 구조가 허약했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또 어려웠고요. 그리고 군부 정부가 BR-364라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국제적인 투자를 받는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1984년에 포장도로가 생기자 브라질 전역에서 개척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몰려온 개척자들은 대부분 자본주의에서 지주계급이었던 거죠. 아무리 여기에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하지만 대주주죠. 뭐 어쩌 보면 그런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산업 자본이죠. 산업 자본이 넘어오면서 결국은 소작을 하고도 본인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구조는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이제 사회 문제가 조금씩 특히 이제 계급 문제 그리고 자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라는 뭐 미명 아래. 그래서 대부분 농부와 농축업자들이 많이 넘어왔지만 수월하게 대출도 했지만 결국은 대목장주들이 대부분 그 자산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혼도니아의 개간지 85%가 목적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78년 한 해만 42만 헥타르 숲이 혼도니아에서 사라졌고요. 88년까지 해마다 300만 헥타르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96년까지는 매년 520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프르 연락대가 인디안을 찾아 그 시대에 떠났을 때 혼도니아 숲은 이미 절반 이상이 개간되어 있었습니다.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푸나이는 저기 가프르의 연락대는 남은 인디언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가프르의 연락대 푸나이인데요. 예, 푸나이의 이제 이미지입니다.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푸나이 이렇게 거미를 좀 모토로 해서 저기 엠블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민과 원주민 사이에 이러한 충동을 완화하기 위해 창설한 팀이고요. 그러니까 개척민과 원주민 사이에서 분쟁을 조절하는 기구인 거죠. 분쟁을 조절하는 기구고요. 아마존 지류인 가포레 강에서 이름을 땄고요. 브라질 원주민 인권보호단체 푸나이에 소속되어 고립된 인디안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 내 5 탐사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포레 환경 파스대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원주민을 지키려는 이들을 세르타니스타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몬텔릴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전설적인 포수엘로와 올란도의 세르타니스타를 만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책을 또 저술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르타니스타는요, 브라질에만 있는 직업으로 정글 탐험가이자 인류학자, 그리고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한다고 해서 실천, 그러니까 개발을 되도록이면 막고 인디안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디안 부족을 연구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책에서 대부분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분들은 인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인디안 부족을 그리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올코스 연구소 또한 연구도 하고 장차 이제 계속해서 활동들도 하고 이런 가프르 연락체처럼 이런 역할을 또 담당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책 속에 이제 인물 2명만 제가 조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축입니다. 마르셀로와 알테어인데요. 마르셀로는요, 1979년부터 90년까지 거의 12년 동안 남피카라 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에 직접 발로 뛰는 활동가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처음에 그에게 맡겨진 일은 부족을 절멸의 위기에서 구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차차 이제 남비카라 하이 부족과 함께 살면서 개발에 대한 계속해서 브라질에 대한 아마존 밀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요. 인디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 부족뿐만 아니라 환경 위기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사명감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42살에 되던 때 팀의 지휘를 맡았고, 본인은 직접 인디아나 남비카라 부족과 살아봄으로써 직접 인디안이 되고 싶은 히피를 추구합니다. 늑대와 춤을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케빈 코스터너도 직접 본인이 인디안이 되잖아요. 결국은 맞지 않습니까? 인디안이 케빈 코스터너에게 지어진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물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 인디안들 이름 보면 되게 자연적이지 않습니까? 보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늑대와 춤을 보면 결국은 케빈 코스터너가 마르셀로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마르셀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렇게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마르셀로라는 인물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은요, 인디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대변, 좀 감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일하게 되는 거겠죠. 이성적인 측면만 있게가 된다면 본인 할 일만, 공무원이다 보니까 본인 할 일만 해도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해도 되겠지만 본인이 직접 이제 푸나이에서 인디안 부족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감성적인 측면도 한 번씩 이제 법정에서도 증언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고가 됩니다. 결국은 마르셀로는 해고가 되어 가지고요. 혼두니아를 떠나게 되는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푸나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르셀로라 같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대체 불가능자인 거죠. 대체 불가능자이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고요, 마르셀로는. 근데 마르셀로는 이제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행정 업무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인디안이나 밀림을 보호하기는 행정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복귀하고 나서는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은 알테어입니다. 알테어고요. 마르셀로의 최측근입니다. 생애의 대부분을 혼두니아스과 그 주변에서 보내게 됩니다. 정규 교육을 4년밖에 받지 않았지만 굉장히 영민합니다. 스포진 같은 이해력을 좀 지니고 있고요.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힘이 센다가 끈기가 있습니다. 활동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이든 누군가를 소수 부족이든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들, 개발업, 여기에 말하는 기득권이란 개발업체겠죠. 정부나 그들과 함께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내심, 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티어는 그런 활동가, 시민 활동가로서의 필요한 덕목인 끈기, 인내력이 있다고 이 몬텔릴 저널리스트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마르셀로는 알테어가 동행하지 않으면 탐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알테어가 현장 부족민이나 아니면 이 혼돈니아주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셀로가 해고된 이후에도 알테어도 같이 못하겠다고 푸나이에서 일을 가프레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뒀지만 다시 마르셀로가 돌아오면서 같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복직을 해서 마르셀로는 행정적 업무를 하게 되고요. 알티어는 여전히 현장에서 마르셀로와 함께 협업해서 계속해서 인디안이나 밀림의 대변인으로서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마르셀로와 알티어는 최후의 구더기 인디안을 지키는데 그 타나을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막대한 공을 결국은 해고 전에 이제 지정이 안 됐었고요. 해고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 그 보호구역에 지정될 수 있게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속에 나오는 목재업자와 목축업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자본가들이죠. 이 사람들은 인디안 때문에 숲을 개발할 수 없다면 개발에 반대하는 자들은 숲속에 인디안이 있다고 믿게 할 터였다. 개발될 예정인 땅 한가운데다가 아주
아무 부족에서나 인디언을 데려놓지 말란 법도 없는 것 아닌가. 이 대부분 개발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디언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이 강활한 대지, 그 밀림에서. 그래서 목축업자들은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한 군데 이제 사이트를 정하면 이제 볼목을 하게 되죠. 볼목하다가 인디언이 이제 발견됐어요. 근데 그 개발업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푸나에서 데려다 온 인디언이다. 원래 이 숲속에서 살지 않아 밀림에서 살지 않은 인디언을 데리고 와서 개발을 방해하려고 하는 단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책 속에 목축업자는 플라우지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굉장히 이제 몬테레이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과 인터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목재업자 중에는 플라우지노 인터뷰가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푸나이의 발견을 부신하는 운동을 공개적으로 이 플라우지노는 시작을 했고요. 또한 브라질의 주요 신문사들에게 마로셀로가 그 지역에 일부러 인디안을 데려다 놓았다는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플라우지노는 오스니 페레이라는 전 푸나이 직원의 협조를 받아 카노의 부족은 브라질 북쪽에 살던 신타라르가 부족 가운데 일부를 가포르 밸리로 데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발견된 인디언들 중에 몇몇을 데리고 왔다. 우리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목축업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축업도 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외국의 기관이나 민간단체, 환경운동가들이 브라질의 국내 문제에 간섭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미국은 미시시피 강 건너 북서부에 인디언을 모조리 죽였어. 그러고는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국의 예전에 서부 개척 시절이나 미국의 인디안 부족을 말살한 이야기를 가지고 개발업자의 논리적 근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밖에서 보는 시각은 환경론자들과 토착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편이 선하고 목재업자와 목축업자들이 악하게 보일지 모르나 브라질 안에서 보면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발업자와 그리고 보호단체 간의 알력 다툼이 굉장히 불화제. 특히 이제 정권을 누가 잡는가에 따라 또 굉장히 또 개발업체와 그리고 원주민 그리고 밀림 보존단체하고 굉장히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증가하는 빈민가와 폭력이 도시에 가득한 상황에서 브라질 사람들에게 본래의 막대한 자연자원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브라질 최대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브라질 국민 5명 중 3명이 환경보호단체 활동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혼도니아 같은 개척 지대에서는 그 같은 불식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어찌 보면 개발업자의 이익을 따르는 거죠. 우리도 소득 수준이나 학력 수준에 따라 보면 정치 지도 지지하는 층이 계층간 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 브라질에서도 이 책 속에서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혼도니아 개발하고 있는 혼도니아주에 살고 있는 브라질 국민들을 주는 개발을 어떻게 해서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대량의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그 밑에 소속돼서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요. 자본가들. 그래서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더기 인디아는 어떻게 되었나? 얘기를 2022년 8월 23일에 국립원주민재단의 직원이 사망한 상태의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시선은 앵무새 깃털로 치장된 채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듯이 해먹에 누워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앵무새 깃털로 치장된 채 해먹에 누워 있었다. 뭔가 죽음을 준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돌연사를 했다고 하면 쓰러져서 누워 있었을 건데 본인도 이제 원시에 살다 보니까 내가 사고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물의 뭐 침입이나 아니면
자연 그 질병을 얻는 것보다 뭐 누가 침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내가 이제 자연살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구덩이 인디아는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했고 폭행당한 흔적은 없었다고 이제 기사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시신이 발견되기 한 4, 50일 전에 숨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고 부검도 했다고 합니다. 부검을 해서 이렇게 좀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8월 27일 원주민 전문가 마르셀로 산투스는 그의 시선이 그가 살고 죽었던 땅에 안장되어야 하고 고유 용토도 훼손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주민 권리단체들도 이를 지지했다. 마르셀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 인디아는 그 자연 본인이 살고 있는 터널 보호구역에서 지역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할 죽고 난 이후에 안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 기사는 저도 이제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제가 좀 찾지는 못했습니다. 찾아봤는데 기사가 없는 건지 좀 찾지는 못해봤고요. 예. 그래서 여기 책 최후의 아마존 최후의 부족에 대한 책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몬테레리 쓴 많은 문장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것들을 발췌했고 제가 생각한 것들 그리고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좀 쉬었다가 맞죠? 좀 쉬었다가 같이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딱 50분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10분 정도 쉴까? 쉬었다가 예,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참 빠뜨린 게 있는데 신홍준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포스터에 보면 하준이라고 되어 네. 있을 겁니다. 필명이시고요. 앞으로 책이 나오면 신홍준이 아닌 하준, 공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 하준이라고 올려져 있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하준. 네,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더라고.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우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